자, 여러분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한번 보죠. 30번 문제는 우리가 유통보통 주식수를 구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식의 정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유상증자면 그죠? 납입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주식수를 따지고, 무상증자 같으면 그죠? 배당기산 이런 원구주에 따르니까 30%란 말은 여기에 5,000주에 30%는 1,500주니까 이 1,500주는 있죠. 기초 원구주 5,000주에 기인한 거니까 이때 취득했다고 본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5,000주가 있는데, 그죠? 1월 1일부터 5,000주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뭔가, 여기 1,500주가 뭔가 플러스. 무상증자, 이 부분이 더했죠. 그러니까 이 6,500주는, 그죠? 6,500주는 여기 곱하기 12분의, 그 다음에 쭉 가보시면 요거 빼고 9월 달까지니까 8월, 그죠? 8개월 동안 유통이 됐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200주는 차감하니까 1200을 빼면 5300주 되나요? 곱하기 12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죠? 6100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1번 볼게요. 지분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지분법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지분 비율이 20% 이상이라면 뭐 특별한 단서가 없다라면 해당이죠.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는데, 만약에 20%가 아니더라도 실제 있죠. 지배하고 있거나 영향을 미친다라면 그는 뭐 당연히 그죠. 이 지분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 유의적인 영향력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래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지분 비율이 20%를 넘더라도 결국은 이거를 매도하기 위한 거는 그죠? 유의적인 영향이 없다고 보는데 15%는 안 되고요. 특별한 거 없고. 그 다음에 얘는 25%지만 얘가 적극적인 뭔가 1년 내에 그죠?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다. 그죠? 안 돼요. 그죠? 그럼 A 회사는 10%를 보유하고 있지만 30%는 뭐 모사에서 관계없고요. A 회사는 10%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사에서 과반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10%밖에 안 되지만 이사의 과반수를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실제로 뭔가 그죠? 여기에 그 유의적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2번 한번 보겠습니다. 32번 보니까 용산은 3일은 용산의 주식을 40% 85만 원에 취득했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2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용산의 순자산과 공정가치는 200이라면 200의 40% 금액이라면 이건 80만 원인데 우리 대가를 얼마 준 거예요? 85가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만큼은 뭐예요? 여기 이제 우리 지분법 취득원가 되잖아요. 그죠? 5만 원 그건 바로 더 준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그죠? 영업권이 된다. 자, 취득원가가 이거다. 그죠? 자, 그런데 아래와 내역이 용산의 자본의 내역이 변동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은 갖고 여기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이 20만 원 늘어났죠. 당기순이익을 보고할 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죠? 지분법 이익이라는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85인데 그 다음에 여기 20만 원 곱하기 40%만큼이 더 늘어나니까 결국은 8만 원이 더 늘어나네요. 그죠? 여기가 이제 결국은 해당 취득원가의 장부가액에 플러스 되죠. 그죠? 그럼 요거랑 요거 합하면 기존에 있는 있잖아요. 80하고 85인데 그만큼이 8만 원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합해지면 그러면 90 얼마가 되죠? 그때 이거 하고 나면 93만 원?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당기순이익을 인식한 후에 변화되는 우리
지분법 투자 주식,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가액 주식 금액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우리 시출에 관한 얘기고, 뭐 대금, 환율에 관한 얘기네요.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에 환율이 이렇게 되네요. 그죠? 여기에서 보면 수출액이 여기 만불이네요. 근데 만불 거래할 때는 요 한 1200원이었는데 기말에 보니까 뭔가 환율이 50원 올랐네요. 그죠? 50원 올랐다는 말은 결국은 처음에 기록할 때 여기 그죠? X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 지금 보면 처음에 우리 거래할 때 2015년도 6월 1일 시점에 우리 채권에 있잖아요. 수출액의 대금 회수는 나중에 후불이니까 채권은 결국은 얼마가 되냐면 만불 곱하기 여기 환율을 곱하면 1200원. 이거는 12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기말에 12월 31일 날 그리고 환율 변동을 인식했으니까 여기 요 금액이 곱하기 1250원이 되니까 요건 50원 여기에서 환율이 얼마 올라가는 거예요? 50원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원이면 50만 원만큼 업됐네요. 그럼 이거는 125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이 환변동이 일어나죠. 50만 원이 환율 변동 손익이 일어났겠네.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일에 그죠? X 5년도 재무상태표상에 우리 매출채권과 손익계산서상에 외화 환산손익을 바르게 적재진 것은 그러면 여기 실현 재무지표 중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상의 매출채권 기말이네요. 그죠? 1250 이렇게 1250 찾고 그럼 손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익이 났죠.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있죠. 이 외화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볼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자, 외화 거래를 최초로 인식한 경우에 우리 거래일의 외화와 기령통화 사이의 현물 환율을 외국 금액으로 기록해 기령통화에 기록한다. 보고기간 말 또는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해야 환산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부채 중 자산 및 부채 중 보고기간 말 또는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해서 환산해야 하는 항목은 결국 화폐성 항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폐가 고정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비화폐성에 대해서는요. 처음에 우리가 취득할 때 환율 그대로를 그죠? 우리가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평가하는 환율은 화폐성에 국한합니다. 화폐성은 이거 일체모가 되겠죠, 그죠? 네, 생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5번 가보겠습니다. 35번 보니까 파생에 관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두 개가 있어요. 파생의 목적은 바로 단기 매매 목적하고 위험 회피 목적이에요. 근데 위험 회피 목적이 보면 공정가치를 그죠? 미래의 공정가치를 회피하기 위한 위험 회피 모형도 있고 현금 흐름을 그죠? 우리가 회피하기 위한 모형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우리가 해지하는 위험 회피는 일반적으로 단기 손익에 인식해요. 한데 그 현금 흐름 위험 회피 중에서 우리가 회피 그죠? 현금 흐름 회피에 그죠? 굉장히 그죠? 유의적인 어떤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보시면 좋겠는데 위험 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평가 손익은 회피 유형별 유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 위험 회피하고 그죠? 우리가 현금 흐름 그죠? 위험 회피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 처리가 똑같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본서에서 좀 다른 점을 좀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그죠? 흐름 회피 모형 중에서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거든요. 그거 틀린 부분이에요. 근데 동일하다는 말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한번 보죠.
얘가 이제 기본적인 뭡니까? 이거 통화 선도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10만 불을 우리 받기로 했는데 환율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떨어질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죠? 미래에 있잖아요. 한 변동을 해지하기 위해서 통화 선도 계약을 해요. 10만 불을 할 때 통화 선도 약정이율이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 말은 만약에 이거보다 더 떨어졌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떨어졌는데 나는 이만큼을 나중에 뭡니까? 이 환을 팔아가지고 이만큼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험 회피를 하게 되는데 일자별로 우리 통화 선도의 거래 유형 및 매출세금 및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일단 이거는 통화 선도의 매도 계약이 되겠습니다. 매입 계약은 아니에요. 매도 계약이 될 것이고. 근데 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뭡니까? 우리 통화 선도는 1250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환율이 이만큼 떨어졌으면 얼마 떨어지겠습니까? 그럼 100원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현재 10만 불이니까 그럼 외화 차손익은 어떻게 됩니까? 1억이 손해가 볼 거 아니겠습니까? 손실은 1억이 다 손실이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이거는 다 알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얼마에 잠깐만 여기 1100 죄송합니다. 1150원이구나. 그럼 이거 1150원이잖아요. 그죠? 환율이 그죠? 요거 통화선도 환율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만큼이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이만큼을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 이득이 본 거예요, 이만큼. 50만큼 이득을 본 거죠. 그러니까 10만 불 이렇게 곱하면 5천만 원 어떻게 됩니까? 이득을 본 거죠, 그죠? 정답은 요거가 되겠습니다.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생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내가 이제 환이 더 떨어질 것을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실제로는. 하지만 나는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1150원 받을 수 있으니까 50원만큼은 해치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통화선도 계약은 이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7번 한번 볼까요? 37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운용 리스 계약에 대한 얘기죠. 운용 리스. 운용 리스 계약은 말 그대로 빌려 쓰는 걸 말하는데, 빌려 쓰고 대가를 주는 걸 말하는데, 얘는 지급이 매년 다르더라도 평균적 금액을 수익 잡습니다. 리스를 잡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합하면 600이다. 그죠? 600. 3년 동안에. 근데 이거는 3분의 1년이니까 1년 받잡아야 될 건 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합하면 600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8번 볼게요. 리스에 대한 얘기 한번 볼게요. 자, 리스 자산은 실질에 따라, 그죠? 소유권은 리스 회사가 있지만, 실질에 따라 대부분의 위험이랄지 효력이 이전된다라면, 그냥 금융리스로 봐서 뭔가, 리스 이용자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금융리스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뭐 소유권 이전 약정이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에 만족한다라면, 금융리스로 분류하죠. 이전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최소 리스료에 있어 현재 가치하고 그 다음에 리스 자산의 공정 가치 중에 작은 금액을 우리가 금융 자산과 금융 채권으로 금융지수 채권으로 해서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상당한 부분 사용했다라면 뭐 75%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무부정 산정 가치는 지급 의무가 없지만 최소 리스에 포함한다 이 말인데요. 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정답이 됩니다. 최소 리스료는 바로 리스 이용자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될 것이고 이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기 리스료 하고요. 리스료 그리고 영가 구매 선택권 금액, 가치 금액하고 소유권 이전 약정 금액하고 이전 가격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가 뭐 하나 더 있죠. 그죠? 이 플러스가 바로 보정잔존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보정잔존 가치.
이거다 그죠? 무보정이 아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무보정 잔존 가치 입장은 리스 제공자한테 제공자와 관계된 개념이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9번 보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활동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 기업회계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업활동하고 이 현금 흐름표에서 일반적인 영업활동하고 현금 흐름표의 영업활동이 약간 어떤 범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빈번한 거, 그죠? 수익 관련, 빈번한,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단기 면배 정권까지 포함한 개념인데, 이 장기 차입금에 따른 현금 유입은 말 그대로 이거는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 유입액이 되죠?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문제인가요? 우리 지금 현금 흐름표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또 정확한 프레임이 없는 분들은 개념을 좀 가지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발생주의, 그죠? 단기 순이익에서 우리 현금주의 단기 순이익을 뽑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단기 순이익으로 이걸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환할 때 발생주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더라도 수익과 비용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뭐예요? 다, 그죠? 색깔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현금주의로, 그죠? 전환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있으면 뭐냐면, 이거죠, 그죠?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현금의 유입이 없는, 유출이 없는 비용과 수익에 뭐 가산한다고 있는데,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면, 이렇게 좀 보세요. 좋은 것은 좋은 것, 좋아지는 것, 이거는 뭐냐면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증가 거래는 이거는 차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쁜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나쁜 것이라고 할게요. 그냥. 나쁜 것은 부채가 증가하고 비용이 발생한 게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이거는 가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개념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발생주의 있잖아요. 그죠? 이 단기 순이익을 보니까 500만 원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영업활동 X, 요거는 X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보죠. 지금 다른 건 없네요. 그죠? 수익과 비용은 없고 채권 채무만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가 있는데 요렇게 보니까 이건 50만 원이 뭔가 증가된 거고 매입 채무는 이렇게 하니까 30만 원이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 이건 자산이 증가한 거잖아요. 이건 부채가 증가한 거잖아요. 자산이 증가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차감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산이 이게 죄송합니다. 자산이 감소됐네. 죄송합니다. 자산이 그죠? 부채가 증가 자산이 이렇게 감소됐네. 그죠? 50만 원. 그럼 자산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나쁜 거니까 좋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그죠? 가산해야 되니까 50만 원 뭔가 플러스 하고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뭔가 요거는 또 가산한다 그죠? 요거는 30만 원 이렇게. 그럼 다 합하면 결국은 80만 원이 플러스 하면 되겠습니다. 50에서 500에서 80을 하면 결국은 이 X는 580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건데요.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는 비용이 안 나왔는데 또 다음 문제에서 비용이 있으면 또 적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에 관한 우리 2015년도 공개기출문제의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